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쇼요 한국사입니다. 지난 강의는 통일신라의 발전에서 신문왕의 개혁과 대저영이 건국한 발해가 해동성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았지요. 오늘은 삼국의 문화가 융합된 통일신라의 문화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문화로 가보겠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 신라 문화의 수준은 한층 높아집니다. 통일 이전부터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신라 자체의 문화 역량이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통일과 함께 고구려 백제의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이 신라에 흡수되어 신라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삼국 문화의 융합으로 인한 상승 효과는 학문과 종교 등 다방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가 문화라고 한다면 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이나 규범, 사고 방식 등을 말하지요. 통일신라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규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교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라는 통일 직후부터 유학교육을 장려합니다. 신문왕이 왕권을 강하기 위해 국학을 설립했지요. 국학에서 논어를 비롯한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 여기에서 뛰어난 유학자들이 배출됩니다. 강수는 외교문서 작성에 뛰어난 활약을 보였으며 김대문은 화랑새기, 고승전 등 역사 관련 저술을 다수 남기기도 합니다. 하대의 원성왕 때에는 학생 가운데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자를 관리로 선발하는 독서 산품과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유학 능력이 뛰어난 대부분의 육두품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꺼려한 진골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시행되지는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라는 여전히 골품제, 신분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두품에 해당하는 신라 인물 중 최치원이란 이는 인제 등용에 개방적이었던 당에 유학을 가서 빈곤과에 합격하고 뛰어난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지요. 7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에서는 불교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당시 불교는 교리의 이해를 둘러싸고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이 심하였는데 그 해결에 신라 승려들이 많은 기여를 합니다. 원효와 의상 그리고 해초 스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원효의 어릴 때 이름은 설서당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화랑으로도 활약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출가의 뜻을 결심하고 새벽이라는 뜻의 본명, 즉 원효라고 정합니다. 황룡사에서 불교에 대한 탐구와 학업에 정진하면서 민중과 함께하는 대한스님과 해공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전쟁에 지친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거리마다 마을마다 백성을 찾아다니며 가난하고 어려운 민중의 삶 속에서 부처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를 몰라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며 연불하여도 내시에 모두 부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풀어넣어 줍니다. 원효가 이러한 아미타 신앙을 보급함으로써 불교가 대중화되는 데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원효는 불황사에서 불교에 대한 연구를 하며 많은 책들을 저술합니다. 당으로부터 들어온 불교 경전에 대한 여러 해석의 차이를 놓고 불교 종파 간의 갈등과 모순이 많은 것을 보고 부처님 세상에는 대립과 모순이 없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그러다가 우연히 분황사에 있는 우물을 보게 됩니다. 우물의 바깥 둘레는 팔각형이고 안쪽 둘레는 원형임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인간 세상에서 불교에 대한 각자의 해석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두가 둥근 하나의 세계로 기결된다고 보았지요. 이를 정리한 책이 신문 화쟁론이고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불교의 대립되는 이론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화쟁 사상입니다. 의상 스님은 원효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성녀입니다. 당에 유학하고 돌아온 뒤 통합불교를 추구하는 화엄종을 받아들여 우주 만물은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사상을 주장합니다. 또한 관음신앙을 널리 알려 현시에 고통받는 민중이 관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현시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시리즈나 8세기 오면 해초스님이 등장합니다. 당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해로를 통해 인도까지 간 후 그곳의 불교 유적들을 둘러보고 육로로 비단길을 거쳐 당으로 돌아와 기행문을 남기기도 한 성녀입니다.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은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당시 실상을 전해주는 귀중한 불교 문화 유산입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요. 불교 예술은 어떻게 발전하였을까요? 통일신라는 불교가 번창하면서 불교 예술도 함께 발달합니다. 중앙과 지방에 많은 사찰이 새로 세워지고 뛰어난 예술성을 갖춘 탑과 불상 등이 만들어집니다. 통일 후 신라의 탑은 거의 3층 석탑으로 세워지죠. 경주 가문사지 석탑을 시작으로 많은 석탑이 세워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탑은 석가탑으로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불국사가 창건된 경도광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때 이 탑이 1966년 도굴꾼에 의해 훼손되어 이 탑을 해체하여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어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불상은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경주 석굴암 본전불을 비롯하여 석불과 금동불 등을 많이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석굴암 본전불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석가모니 조각상인데 마치 돌에 부처님이 깃든 듯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안함과 자비로움이 느껴지는 얼굴과 자세, 천년의 고요함이 느껴지는 눈매와 입은 보기만 해도 두 손을 모으게 하는 경건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잠시 석굴암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석굴암은 불교 문화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작품으로 신앙심을 표현했다는 점 외에 과학적 측면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유산이다. 석굴암은 360여 개의 돌을 짜맞추어 내부 공간을 마련한 뒤 바깥 부분을 벽으로 덮어 만든 인공 석굴이다. 또한 석상의 각 부분을 균등하게 나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부실한의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는 본존불이다. 석굴암 본존불은 석가모니 부리며 모든 악마의 방해와 유혹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얼굴 표정에서 손가락 하나까지의 완벽한 균형미는 지금 보아도 감탄이 나올 만큼 정교한 수학 공식에 따른 설계로 인해 가능했다. 신라 하대에는 선정불교가 유행하면서 승려의 사례를 넣는 승탑이라는 새로운 조형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종불교는 참선과 수양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깨닫는 종파를 말합니다. 참선에 정진한 불교 승려의 덕을 그려 이를 공양하기 위해 만든 승려의 무덤탑이 바로 승탑입니다. 신라하대 선종불교의 대표적인 승탑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남 화순의 상봉사 철감 선사탑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종은 당시 어떤 세력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선종은 누구나 참선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지방의 호족들이 자신들도 능력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은 승려 도선에 의해 들어온 풍수 지리슬과 함께 지방사회를 이끌어가던 호족 세력에 의해 힘을 얻어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고분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통일 이전의 신라 고분은 천마천과 같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그러나 통일 이후 신라의 고분은 대부분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새로운 고분 양식도 등장합니다. 왕의 무덤, 즉 왕릉의 경우에는 봉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덤 주위에 둘레돌을 두르고 그 바깥에 난간을 둘러친 형태로 발전합니다. 둘레돌에는 잡기들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12지신상을 조각하기도 하고 무덤 앞에는 무인석과 문인석, 돌사자 등을 배치하여 왕릉의 위엄을 갖추었는데 이런 형식은 훗날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 왕릉으로 이어져 오랫동안 그 형태를 유지해 옵니다. 다음 발해는 어떻게 문화를 꽃피웠을까요? 발해는 고구려를 결성한 나라인 만큼 그 문화 역시 고구려 문화의 전통이 강하였습니다. 초기의 도읍지인 동무산은 산성과 평지성이 한 묶음으로 이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도성 구조와 일치합니다. 지배층의 무덤 역시 고구려 계통의 굴식 돌방무덤이 주류를 이루고 고구려 고분의 독특한 천장 구성 방식인 모주림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를 대표하는 발해의 무덤이 묘지석 돌사자상이 함께 출토된 문왕의 둘째 딸인 정예공주의 무덤입니다. 발해에서도 불교가 성행합니다. 발해 후기의 도읍지인 상경성에서는 다수의 절터가 확인되었으며 유래가 드물 정도로 거대한 석등이 남아있어 발해의 융성했던 사찰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불상으로는 두 불상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자상이 있는데 고구려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터에서 발견되는 연꽃 무늬 수막새와 같은 기와들도 고구려 기와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발해의 불교 문화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신라의 유교와 불교 문화 그리고 발해의 문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항을 볼까요? 인물에 관한 문제이지요. 남무함이 탑을만 외워도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원효대사이지요.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 성녀입니다. 화쟁사상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화쟁사상이란 불교의 대립되는 이론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불교 사상입니다. 1번 불국사를 창건한 이는 김대성입니다. 2번 화엄사상을 주장한 성녀는 의상이지요. 4번 왕호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긴 성녀는 해초이며 5번 당에 건너가 빈공가에 합격한 이는 최치원입니다. 다음은 발해의 문화와 관련 있는 문제이지요. 문화재를 보면 석등과 연꽃 무늬 수막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해의 또 다른 문화재는 이불병자상이지요. 1번 장문총은 고구려 장수왕의 돌무지 무덤입니다. 2번 비파형 동금은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3번 칠지도는 백제가 외왕에게 하사한 문화재로 지금 일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4번 미륵사지 스탑은 백제의 것으로 목조 양식의 석탑입니다. 문화를 알면 그 시대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문화가 균형과 조화와 세련미가 잘 갖추어진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삼국이 서로 통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바로 통일신라 문화의 특징이라 볼 수 있지요. 발해는 멸망한 고구려를 계승하여 세운 나라인 만큼 그 문화 역시 고구려 전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일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가 쇠퇴하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후백제를 세운 견원,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 그리고 궁예의 부하로 있다가 새로운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